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각기둥, 원기둥 이 중에 이제 일부를 잘라냈을 때의 건널비와 부피를 배우겠습니다. 자, 부피는 일단 이게 이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큰 사각기둥에서 이게 이제 오려낸 그러니까 잘라낸 부분이 또 작은 사각기둥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사각기둥 여기서는 이제 직육면체죠.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은 나머지가 됩니다. 부피는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근데 건널비는 조금 생각을 조금만 더 해야 돼. 잘 봐봐. 잘렸어. 그럼 일단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새롭게 생긴 면인데 원래 있었어야 되는 면인데 이게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얘를 위로 이제 올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다음에 잘리기 전에는 이제 요게 새롭게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잘라내기 전에는 여기가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뒤쪽에도 옮겼다 생각하면 요 앞쪽으로 이렇게 채워지겠죠? 맞지?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아 이거 도형을 입체 도형을 좀 잘라내더라도 아 이거 건널비는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런 상태에서의 건널비는 변화가 없었다. 그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고 맞죠? 그 다음에 요 위에 게 이제 다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요 옆쪽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면 건널비 관점에서는 이게 잘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잖아요. 이해됐죠? 근데 먼저 건널비부터 보면 자 잘리기 전과 후가 똑같다 이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있었다 라고 보면 지금 요 앞면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얘는 이제 뒤에도 있고 윗면은 또 아래에 있고 옆면은 어때? 또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면들이 각각 몇 개씩 있다? 두 개씩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봐. 자, 위에 있는 게 뭐야? 가로가 10이고 높이에 해당하는 게 13이야. 자, 옆에 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 여기 6이고 여기 4고 그렇게 생각할 거 없네. 이게 13이잖아. 그치? 여기 13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옆은 13 곱하기 높이가 이제 10이 되면 돼. 맞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해당하는 것만 좀 잘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10이잖아. 그치? 여기 10이라 볼 수 있고 요것도 10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10 곱하기 10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통째로 앞뒤로 두 개씩 있단 말이야. 그게 건널비야. 직육면체에서.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요거 130, 얘도 이제 130, 요거 이제 100이 되고, 자, 더하면 이거 360이 됩니다. 맞죠? 총 합하면은 360이 되고, 그거를 이제 두 배를 해주면 되니까 7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면 이제 879. 자, 여기 부피를 찾아라. 부피는 원래 전체에서, 전체가 뭐야?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에서 빼기, 잘라낸 거. 자, 밑넓이 어떻게 되죠? 4, 5, 20. 4 곱하기 5.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5가 되겠죠? 빼주면 돼. 자, 그럼 요게 1000에서 얼마를 빼주지? 4, 5, 20에 5니까 2, 50. 100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900 세제곱 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직육면체에서 직육면체를 잘라낸 입체도입니다. 자, 근데 잘 봐요. 밑면이 서로 합동이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거 기둥이죠, 그치? 기둥이잖아. 그럼 기둥의 건널비는 자 밑넓이 두 개에다가 옆넓이 하나예요. 알았지? 자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밑넓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요런 거 뺀 거야. 그럼 밑넓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제 10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7이니까 여기다 7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여기 4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넓이를 계산해 보면은 12 곱하기 7 빼기 428. 그럼 일단 70 더하기 7이 14에다가 8을 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70에서 요걸 8을 빼주면 62가 되고 더하면은 요게 76이 되겠습니다. 맞죠? 76이 됐어. 그럼 건넓이라는 건 요거 이제 두 배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옆넓이인데 옆넓이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야? 10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할 건데 여기서도 재겠습니다. 자, 12 더하기 요거 얼마죠? 7.
얘 얼마야 얘?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이제 뭐라고 하자. 얘를 합치면 12가 되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12. 한 다음에 이거랑 이게 같거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마지막에 요거 한 번 더 더하기 7. 요런 식으로 해서 둘레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이거 계산만 잘하면은 되는 건데 계산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자 쭉 보면은 어때? 요거 계산하면 1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계산하면 16이 됩니다. 16. 그 다음에 이 둘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5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까지 계산하면은 40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거 이제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돼? 42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420. 맞죠? 그럼 이제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밑넓이 두 개. 76 더하기 76에 420을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요거 140에 12, 152에다가 420. 더하면 일단 요거는 어떻게 돼요? 52에다가 요거는 7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얘랑 얘가 500. 572가 나오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유형 8번입니다. 구멍이 뚫린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그러니까 휴지같이 생긴 거에 부피는 어떻냐. 이런 건데. 부피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걸 보면, 자, 원기둥 큰 거에서 원기둥 작은 걸 뺀다. 이게 부피예요. 근데 이제 건널비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윗넓이. 자,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면은 윗넓이가 나와요. 그게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위아래로. 그 다음에 옆면을 펼쳤을 때, 요 바깥에 옆면을 펼쳤을 때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요 안쪽도 펼쳤을 때 직사각형이 나온다. 자, 요거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건널비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아웃만을 생각한다. 그치? 근데 이게 구멍이 뚫렸다는 거는 이 안쪽에도 겉에 해당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됐죠? 다음 건널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자, 요거를 구해볼게. 요 넓이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도너츠 모양은, 일단 이게 5니까 일단 5, 25, 파이에서, 요거 4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2, 4 파이. 요걸 빼면, 단순하게 21 파이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21 파이입니다. 21 파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넓이가 21 파이다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놓고, 지우고 계산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깥에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옆넓이가 나오는데, 자, 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5예요, 5. 그러면 여기는 뭐 돼? 이거의 둘레니까 5이 10파이가 되고, 높이는 10이 되기 때문에 옆넓이는 어떻게 돼? 100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100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요 안쪽에 건넓이.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높이는 10이 되는데, 안쪽에서 반지름을 보니까 이게 2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라 볼 수 있어? 4파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40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냐면 위아래 21파이 그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겉이 두 개야, 겉이. 하나는 100파이, 바깥쪽. 하나는 이제 구멍 뚫린 그 작은 쪽에는 40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어때요? 42파이가 되니까 요거 82파이에다 100. 182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입체에 대해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세요. 자, 건널비는 방금 전처럼 구하면 되고, 부피 역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널비 일단 밑넓이 한번 구해볼까? 여기 4, 9, 2니까 어때? 6이지? 66에 36 파이에서 2, 4파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2파이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밑넓이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건널비 1, 건널비 2라고 할게요. 건널비 1은 요 바깥에 얘기하는 거야. 바깥에. 바깥에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가로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가 이게 6이잖아, 그치? 맞지? 6으로. 여기가 이제 12파이가 되고 높이가 11. 그러면 12 곱하기 11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 12 이렇게 하니까 132. 132파이가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안쪽에서도 요게 이제 직사각형이 나오겠는데, 어때? 보니까 2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4파이라고 놓을 수 있고, 4파이. 높이는 11이니까 요거 44파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44파이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밑넓이가 두 개야. 위아래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밑넓이가 32에서 64파이로 변해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얘네들 다 합쳐야 되는데, 일단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되죠? 176파이가 되고, 맞죠? 지웠어. 그 다음에 64파이까지 이제 더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이게 0이 되고, 이게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면은 7이 되니까 7이 14가 되고, 2가 올라가니까 24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파이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부피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괜히 지웠네. 요 밑넓이 곱하기 여기 높이잖아요. 밑넓이 어떻게 구하죠? 여기가 6이니까. 66에 36파이에서 빼기. 여기 2니까 24파이. 32파이입니다. 걷다가 이제 11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2에다가 11 곱하면은 3232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치? 계산하면은 352가 되겠습니다. 352. 그래서 이거는 352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83번. 자, 이게 정육면체에서 이제 원기둥으로 이렇게 구멍을 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윗면이 어쨌든 요런 도형이 생기니까 이거 기둥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기둥의 건널비라는 건 윗면 두 개, 옆면을 더하는 건데, 구멍이 뚫렸을 때는 옆면이 두 개 나온다는 사실. 이거 바깥에 있고, 안쪽에 구멍 뚫린 부분에서 옆면이 두 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이해됐죠? 옆면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건널비니까, 일단 윗넓이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66에 36에서 빼기. 자, 반지름 2니까 2, 4파이. 이게 윗넓이인데, 이게 일단 두 개 있어야 돼.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겉에, 자, 큰 겉에. 그러니까 크다. 이렇게 빅이라고 할게. 큰 건널비는 어떻게 돼? 바깥쪽이니까 직사각형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둘레가 밑변이 되고, 이게 높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 6이 4개니까 6, 4, 24 되겠죠? 그럼 얘가 높이가 되니까 6. 맞나요? 그럼 큰 건널비는 곱하면 6이 12에다가 6, 4, 24. 그러니까 144가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돼. 그래서 큰 건널비는 144. 그럼 작은 건널비, 그럼 스몰이라고 할게요. 작은 건널비는 어디야? 여기잖아, 이 안에.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원기둥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지름. 자, 4파이가 요 이제 가로가 되고, 높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맞죠? 6, 4, 24파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얘는 24파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돼. 자, 윗넓이가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계산해갖고 더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은 36 두 개니까 72가 되고, 마이너스 8파이 된 다음에, 플러스 144에다가 플러스 24파이 하면 되는 건데, 83, 24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8이 16, 16파이가 되고, 이 두 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7이 14, 73, 21, 210에다가 이 두 개를 하면 216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216 더하기 16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16 더하기 16파이. 이것이 건널비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직육면체에서 이제 중강이 이제 뚫렸어요. 직육면체로 또 뚫렸어. 그럼 이제 일단 부피를 구할 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는데, 건널비 구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얘도 어쨌든 이렇게 생긴 밑면이 위아래로 이제 합동이기 때문에 기둥이에요, 기둥. 근데 구멍이 뚫렸을 때는 그 옆넓이가 하나, 두 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넓이 먼저 구해보자. 어려운 거니까. 자, 밑넓이가 어떻게 나오죠? 밑넓이? 밑넓이 두 개예요. 밑 두 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가 5잖아, 5. 여기도 5였잖아. 5, 25에서 뭘 뺀다? 2, 4를. 그러면 21이 되는데, 요게 두 개니까 21 곱하기 2.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밑넓이는 얘야, 일단. 이거 부피 구할 때 쓰는 거니까 좀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건널비인데 이제 큰 거. 나머지 겉은 이제 당연히 작은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안 쓰더라도 작은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볍게 큰 넓이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높이가 8이야. 그럼 요거의 밑변은 뭐가 되냐면 요 둘레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5, 4, 20 이렇게 됩니다. 28에 16이니까 160이 되겠습니다. 맞죠? 160. 자, 건넓이 작은 것도 이렇게 되는데 높이는 이제 8로 되고 요 안쪽에서 얘가 이제 둘레가 될 테니까 2, 4, 8 이렇게 돼요. 88에 64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게 건넓이니까 일단 건넓이 A는 어떻게 된다? 요거 42로 계산해서 이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20에 4, 224. 계산하면 40 더하면은 일단 1의 자리 1이 되고 20이 4니까 26. 266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자, B라는 거는 밑넓이. 21 계산한 거. 높이 8. 자, 그래서 얘가 좀 필요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8, 26, 160에 8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A, B의 차를 구하라. 이제 이거 썼으니까 이거 살짝 지워도 돼. 자, 여기서 A-B라는 거는 A가 266, 마이너스 168. 계산하면은 요거 60끼리 빼면은 206에다가 마이너스 108 이렇게 하고 1씩 지우면 이게 1이 되고 지우고 8이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2가 남고 이게 지워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98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면 계산 없이 실수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